이해운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운 관련 문제는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청문회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청문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당은 냉정하게 검증하고 국힘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힘당이 이해운 청문회를 보이콧했던 건 이해운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겁니다. 이해운 청문회는 이해운 한 사람의 적격성 논쟁으로만 끝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드러난 건 국힘이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리의 진짜 주제는 후보자 개인의 해명보다 국힘의 정치 방식이었습니다. 청문회는 늘 그런 법입니다. 질문은 후보자에게 던져지지만 국민이 평가하는 건 질문을 던지는 쪽의 수준과 의도까지 포함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보져진 갑질 의혹에 대해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자리였음을 사과했고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한 채 1년을 침묵 속에 보냈다는 점까지 늦은 사과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식적 사과의 문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 사과의 진정성과 별개로 이 후보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더 또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자신을 외눈박이로 살아왔다고 표현하자 이미자가 그 말이 장애를 낮잡는 표현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해운 후보자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소한 말실수로 소비될 일이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가 언어를 다루는 감각, 타인의 경험을 헤아리는 감수성, 즉 공직의 기본 체질을 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수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사과가 결국 생각 못했다로 정리되는 순간 국민은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가 권한을 쥐었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달라질 것인지 말입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로 언급된 이해운 비망록과 관련해서는 작성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인식됐지만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 때문에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전면 공개를 할 경우 작성하지도 않은 자신이 받는 피해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개 여부만이 아닙니다. 정쟁이 문건이 진위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남는 상처가 무엇인지까지가 청문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국힘은 이 지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해왔습니다. 사안의 진실을 겨누기보다 논란에 이름표를 붙여 사람을 흔드는 방식 말입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 제출 비중이 높다는 취지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하자 이해운 후보자는 국회를 경시할 생각이 없고 12년 국회 경험이 있는 만큼 국회 존중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반박하며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청문회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국힘은 자료 제출과 검증의 실질을 놓고 싸우기보다 언론 플레이 같은 딱지를 붙여 프레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검증하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더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라는 말로 상대를 몰면 검증이 아니라 감정전으로 흐릅니다. 그 방식이 국힘의 저급한 수법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피켓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약 청문회장보다 경찰 포토라인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가 본격 청문회를 앞두고 떼어냈습니다. 민주당 측 지적이 나오자 이미자가 청문회의 본질은 피켓이 아니고 준비한 질의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라며 제거를 요청했고 결국 피켓은 사라졌습니다. 피켓을 붙인 행위 자체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청문회를 검증의 장으로 만들기보다 감정과 소음을 키우는 무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떼어냈다는 사실 또한 메시지입니다. 그 선언이 여론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자백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힘의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국힘은 이해운 논란을 계기로 청문회 자체를 정치투쟁이 장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자 예상과 다르게 민주당이 더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질문이 거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혹을 회피하지 않고 가감없이 묻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장면은 국힘에게 더 불리합니다. 후보자가 힘들어할수록 우리는 검증을 했다는 사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국힘이 청문회를 막고 싶어 했던 이유가 후보자의 부적격성 때문인지 아니면 검증이 진행될수록 국힘에게 되돌아올 질문이 커지기 때문인지 국민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은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도 했고 국민이 이미 뒤늦게나마 청문회 개최에 협조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쟁이 아니라 차분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들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태도 선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힘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국힘이 피켓을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그 반박은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국회 정상화 요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가동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했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만하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175건의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힘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의 흐름을 막는 쪽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돌아가도록 협력할 것인지 말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하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피켓과 고성만 남기면 결국 검증을 피하는 정당으로 기록됩니다. 검찰개혁 입장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국가 시스템 재편으로 규정했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강론에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력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 의견까지 열린 자세로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이 청문회와 연결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힘이 늘 기대어온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검증을 정치 보복으로 몰고 제도 개혁을 정쟁으로 몰며 결론을 흐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설계와 사각지대 차단의 언어로 끌고 오면 국힘의 프레임은 힘을 잃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해해온 청문회에서 국힘이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같은 곳에 있습니다. 국힘은 사안 자체를 붙잡고 싸우기보다 늘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면 공격은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이해해온 후보자가 돈 문제든 인사 문제든 과거 판단의 문제든 입을 열수록 기록이 쌓입니다. 그 기록은 민주당의 질문을 강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국힘은 메신저 공격만 남습니다. 그 격차가 커질수록 국힘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때는 이런 검증을 못했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본인들이 칼을 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칼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도구가 됩니다. 더구나 이해해온을 상대로 돈 문제를 집요하게 물면 물수록 국힘이 과거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공천원금 논란 같은 폭탄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공격을 할수록 더 묻게 됩니다. 그 말은 당신들에게도 적용되나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도망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 했던 태도, 뒤늦게 협조한 태도, 피켓으로 분위기를 만들려 했던 태도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청문회가 불리해서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은 국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힘은 이번에도 검증을 정정으로 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민낯을 더 크게 노출했습니다. 이 예운을 흔들어 얻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국민에게 다시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판단입니다. 청문회장에 남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질문의 품질과 책임의 태도라는 사실을 국힘이 끝내 모른 척한다면 그 결론은 더 빨리 내려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